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루하루는 길고 더디기만 합니다. 식사는 하셨어? 김치볶음밥 드셨냐고? 먹자 뭐 반은 먹고 반은 마셔. 안 먹었어? 가만 있어봐요. 해드릴게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아내는 땅 문서를 들고 잠적한 지 오래고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치매가 왔습니다. 아이고, 탔네. 타버렸네. 국을 준비하는 동안에 까맣게 타버린 멸치볶음. 살림을 도맡아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큽니다. 애들 보기 전에 빨리 치운다는데. 그 사이 아이들 셋은 성인이 됐습니다. 아들하고 또 큰 얼큰한 걸 좋아하고. 에휴, 애들도 비율을 못 맞추겠네요, 제가. 애들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애들들 토요일 날도 쉬고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면은 아주 전화가 불이 나요, 전화가. 얘들들이 이제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어디 갈까봐. 쟤들 놔두고 도망갈까봐. 한번 들어, 봄밥 하나. 붕어빵 사왔어? 아이고, 네가. 아유, 잘했네. 할머니 드시다 붕어빵 사왔네. 할머니 드리고. 딸 하나의 아들 둘은 모두 발달 장애인입니다. 막막한 현실에서도 늘 의지가 됐던 어머니는 아내의 가출 이후 병이 깊어졌습니다. 다 됐나 보고. 문둥병이라 손가락질 받아가며 악착같이 견뎌온 세월. 힘들고 서러웠던 나날이 자식에게만큼은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고향에서 쫓겨나 이곳 마석에 정착한 한센인입니다.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참 내도 지겹게 두드러 맞고 말도 못하게 피눈물이 나는 데다 내가 나다니 병 넣었다고 내보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내보내가지고 길에서는 만나가지고 여기를 찾아 들어온 거야. 어디다 양양, 속초, 거진, 대진 다 얻어먹으면 돌아다녀가지고 여기를 들어왔걸랑? 아유 여기 들어와서는 땅을 파니 막 두드려 패지 내쫓으려고. 그렇지만 안 나가. 막 두드려 패가지고 아이고 싶겠네.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골병 들었습니다 여기. 라원식 씨 역시 한센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서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건 예사고 거주지를 벗어나면 매질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유전병도 아니고 전염도 되지 않는 음성 환자들이었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편견은 오랫동안 차별과 혐오를 낳았습니다. 산소 같은 데 가서 파갖고서 시체들 파먹고 막 그랬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센병이니까는 뜨뜻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산소 있는 데서 자고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소리를 그 엄마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한 소리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막 이렇게 손 꼬여주고 입 틀어주고 막 그러니까는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죠. 1961년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가 폐지되면서 소록도를 나온 이들은 먹고 살 곳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농사를 짓고 닭과 돼지를 키우며 자신들만의 마을을 일군 한센인들. 마석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이라고 뭐 있었겠어요. 그냥 운막집으로 진 거죠. 나무를 투닥투닥해서 그냥 운막집으로 지어서 살기 시작했나 봐요. 뭐 농사 질 땅도 없었겠고 다 허허벌판 산이었으니까요. 뭐 산에서 뭘 먹겠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집이 어렸을 때
동양을 하러 평내를 갔는데 한센병이라고 해서 멀리에서 그냥 밥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릇 같은 거를 그래서 밥을 휙 던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 주워 갖고 와서 물에 헹궈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외면한 한센인들에게 무료로 땅을 나눠주고 그 위에 집과 농장을 지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 건 푸른 눈의 외국인 신부님이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이제 소록도에서 나오신 한센인들이 정착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영국에 있는 청갈로 신부님이 이 지역에 한 4만 평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하셔서 그 소록도에서 나오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의 자립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정착한 한센인들이 초기에는 이제 분할받은 땅을 통해 가지고 양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거였고요. 성생마을이라 불리던 한센인의 땅은 1980년대 들어 공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싼 임대료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든 가구 공장 덕분에 마석은 국내 최대의 가구 단지로 불리며 급성장했죠. 그동안 땅과 건물을 임대하며 형편이 나아진 한센인들은 하나 둘 마석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곳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한때 500여 개가 넘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며 마석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기 전까진 이만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사장님, 근데 이거 공장 내 조금 많이 일 없으니까 조금 우리한테 힘들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3번, 2번 그런 거 일주일에 일 있으니까 이거 내가 생각나면 10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 받으면 여기 집에도 조금 먹고 살아잖아. 또 어떻게 보내야 돼, 스리랑카에서 돈. 지금은 못 보내요. 왜냐면 월급 안 나와요, 여기 일 없으니까. 요즘은 다른 일을 찾아 마석을 떠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지만 아놀다 씨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왔을 때 내가 운접 다 모르잖아. 내가 운접 하잖아. 근데 여기 일하는 그 사람 여기 군장님. 이 사람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좋았어요. 그게 오늘 나갈 것이 식당에 가구를 납품하는 작은 공장. 코로나로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면서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안한도 가서 네 일해. 내가 저거 받아줄게. 예전만큼 월급을 챙겨주진 못해도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 구할 수도 없고 또 이상하니 물건값은 안 오르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저기 외국 친구들을 고용을 해갖고 같이 일을 벌써 꽤 오래됐죠. 그런 세월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공장들은 외국 친구들 없으면은 공장 못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먼지 나고 더럽고 이런 일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이 없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외국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저 공장 운영을 못 해요. (3D) 업종의 소규모 영세 공장이 많은 마석에서 모두가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해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 스리랑카에 집을 짓고 있다는 아난다 씨. ලංකාවේ මම මෙහි ඇවිල්ලා එනකොට පොඩි ගෙයක් තිබුණේ. දැන් ගේ හදුවා තට්ටු දෙකට හදලා ඉවරලා තාම වැඩ අවසන් නැහැ. දැන් අවසාන
තව කරන්න පොඩි මුදලක් ඕන. ලංකාවට ගිහිල්ලා ලස්සනට ගේ හදාගෙන වාහනයකුත් අරගෙන පොඩි පුතත් එක්ක නෝනායි කට්ටියකට ආසයි. 아들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순 없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힘든 시간을 견디는 중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월급 대신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엔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이들이 여럿입니다. 식당이 어렵고 뭐 문 닫는 식당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12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한 30%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저 외국인 친구들도 사실 다 열심히 일해갖고 지네 집에 이제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들이라 저도 마음이 아파갖고 이 무급으로다가 쉬지를 않고 그런 데로 버텼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는 올해 1월 달서부터는 일이 없는 상황이 더 없으니까는 무급으로다가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쉬자 해갖고 서로 이렇게 감내하고 있는 중이죠. 평일 낮에도 가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 하지만 벌써 1년째 인적이 끊겼습니다. 한센인 2세인 나원식 씨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관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우 손실오실 것 같은데. 손실어도 할 수 없죠. 감각 안 끼고. 예. 더 이게 장갑 끼면 예 감각을 몰라요.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보일러가 터지면서 따뜻한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앉아 있을 새가 없습니다. 잠깐 또 어머니 식사를 해드리러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미룰 수 없는 일. 요즘 들어 부쩍 치매기가 심해진 어머니는 수시로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동네가 어떻게 됐나 하면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식을 키우고 몇 해 전까진 손주 셋 뒷바라지까지 야무지게 해내던 어머니였습니다. 다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 팔이 아파고 그래. 허리를 두 번씩 그러니까. 알았어. 그만. 엄마 보러 왔으니까 그만. 그만. 그만 앉아. 에이 그만해. 내 몸이 아프니까 분해서 그래. 에이 이거 어떻게 뭐. 알았어요. 식사하시고. 그래 돼. 이제 그만. 식사하시고 쉬어요. 갈게요 나. 예. 너무 저희 어머니가 심하네. 지금 옛날에 천대받았던 게 계속 생각나서 엉뚱한 소리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자신이 겪었던 서러웠던 기억은 이주 노동자들을 나와 다르지 않은 눈빛으로 보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다른 사람한테 동냥을 할 때 막 참 뭐 가장 징그러운 사람처럼 막 이렇게 밥도 그냥 막 던져주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해 받았으니까는 여기는 애를 또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공장 사장님들 어떤 사장님 막 왜 때리냐고 애를 돈 벌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어머니 점심을 챙기고 다시 센터로 돌아온 나원식 씨는 늘 그렇듯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이만큼에서 놔주세요. 내가 일을 해놓을게 여기는. 네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상대가 청소 노동자든 이주 노동자든 하는 일이나 생긴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법도 없습니다. 선생님 시선에서 네. 그분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그분들은 어떠한 외국인 존재가 노동자들.
이상하네. 그리고 어떤 존재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같은 친구고 같은 동료고 같이 얘기했었는 동생들이라는 생각. 그 이상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와 다르다고 낯선 이방인이라고 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보듬어준 이들. 이들이 있기에 마석은 오늘도 무사히 잘 있습니다. 오래전 혐오와 차별 속에서 변방으로 쫓겨난 한센인들이 외국인 신부님의 도움으로 자립을 하고 그렇게 일군 토대 위에서 다시 이주 노동자를 품에 안으며 국내 최대의 가구단지로 성장한 마석. 최첨단 고층 아파트와 지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낮은 건물이 공존하듯 이곳은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지혜가 있습니다.